앞으로 우리 사이에 사적인 만남은 없었으면 좋겠어. 뭐? 잠깐만. 너 아이 출산 일은 언제야? 11월 중순이야. 300일이 2월 24일. 출산일이 11월 중순이면 임신은 2월.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태아 유전자 검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입니다. 공태경은 장세진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연두를 오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버린 건데요. 오늘은 장세진이 연두를 의심하다가 징역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장세진은 태경이가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었던 김준하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준하 핸드폰 안에는 연두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죠. 연두와 준하의 300일이 2월 24일이었다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서였던 것 같습니다. 장세진은 태경이가 나가기 전에 연두 출산일을 물어봤었죠. 회장님께서 손주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인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건 정말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태경이는 별 생각 없이 연두의 출산일이 11월 중순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말았는데요. 연두의 출산일이 11월 중순이라고 하면 임신을 한 시기는 2월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2월 말까지 준하와 만나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연두를 임신시킨 사람이 김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태경이는 아이도 사랑도 없는 형식적인 결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세진은 연두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태경이가 아니라 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 아이 아빠가 태경이가 아니라고 하면 장세진이 지금까지 연두가 태경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를 훔쳐본 게 어떤 의미인지 전부 딱 들어맞는 상황이 되죠. 태경이가 연두의 임신을 알면서도 자기를 피해서 연두와 결혼을 했다는 결론을 내린 장세진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두가 그런 상황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버렸다는 게 여자로서 너무 속상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장세진은 산부인과로 쳐들어가서 태아 유전자 검사에 대해 물어봤어요. 태아 유전자 검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장세진은 자기 친구 이야기라고 하면서 남편이 친구를 의심해서 억울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다고 둘러댔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게 불법이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죠. 결국 장세진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였어요. 연두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해외로 유전자를 보내서 불법적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게 맞을 텐데 장세진은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남기 위해서 부모를 이혼까지 시킨 여자였잖아요. 장세진은 결국 불법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말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일은 결국 탄로나고 말 것 같아요. 장세진은 다른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해외에서 불법 검사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고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장세진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이에 사적인 만남은 없었으면 좋겠어. 뭐? 잠깐만. 너 아이 출산 일은 언제야? 11월 중순이야. 300일이 2월 24일. 출산일이 11월 중순이면 임신은 2월.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태아 유전자 검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입니다.